안녕하세요.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25점입니다. 소요 시간은 실제 시험 볼 때의 예상 시간은 20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설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시험 대비 연습하시면서 20분에서 25분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옆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이미지는 5번부터 8번, 총 4개의 이미지입니다. 4개의 이미지고, 1번과 2번보다는 이미지의 크기가 커졌죠. 600에 400픽셀. 자, 그림의 효과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문자 효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모양 도구가 이렇게 또 표시됩니다. 자, 그래서 과제가 좀 더 많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배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25점입니다. 자, 앞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전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점짜리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35점짜리죠. 그죠? 그래서 합격하는데 꼭 필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 도면의 크기, 그러니까 이미지의 크기는 600에 400. 자, 파일에서 new 동일하게 누를 거고요. 자, 일단 네임 부분 똑같이 써야겠죠. 자기 수험번호 쭉 입력하시고 다시 자기 이름 육분수. 자, 3번 문제니까 3번이라고 쓸 겁니다. 자, 가로는 600, 그 다음에 세로는 400, 이렇게 해서 600과 400 사이즈고요. 자, 3번의 타이틀도 기본 이제 사진 편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선 그리고 72 해상도와 RGB는 항상 동일한 거니까 동일하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번 그래도 체크는 좀 하셔야 합니다. 자, 오케이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이제 작업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줬고요. 자, 이제 소스를 불러와야겠죠? 5번부터 8번까지다 라고 했어요. 자, 파일에서 오픈. 자,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실제 시험 볼 때는 GTQ 폴더, 내 문서의 GTQ 폴더 안에 이미지라는 폴더에 있다고 했었죠? 자, 소스 파일에서 자, 5번부터 8번 총 4개의 이미지고 4개로 4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오케이. 열기 누르면 쭈루룩 해서 들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쵸? 자, 내 작업 공간 여기 볼 거고요. 자, 하나씩 이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는 관계로요. 자, 얘는 두 번에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그림 효과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에 1번 보니까 배경은 99cc99라고 되어 있네요. 아, 배경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 색깔이 주어졌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앞에 있는 걸 우리는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그라운드 컬러는 전경색이라고 하고요. 뒤에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 배경색입니다. 이 전경색을요 클릭 누르면 이렇게 색상 피거가 뜹니다. 색상 피거, 컬러 피거라고 되어 있고 포그라운드 컬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어진 배경에 대한 색상, 주어진 색상 코드를 여기다가 자 99cc99 자, 그리고 OK 누르겠습니다. 색상이 들어갔고요. 그렇죠? 자, 여기 포그라운드 색상을 내 작업 이미지에 적용할 때는 Alt Delete를 눌러도 됩니다. 그렇죠? 자, Alt Delete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있는 요게 포그라운드고 뒤에가 백그라운드라고 했죠? 백그라운드는 Ctrl Delete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색깔을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미지적으로. 자, 앞에 있는 색상은 Alt Delete, 뒤에 있는 색상은 Ctrl Delete.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색상을 적용할 때는 Alt Delete구나 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참고 이미지를 보니까 이쪽에 지금 보니까 지금 작업한 색상과 동일하게 색상이 보이네요. 그쵸?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는 이렇게 이미지도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GTQ 포토샵 시험도 얘기했던 대로 그 일러스트와 동일하게 시험지로 배부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먼저 보게 될 거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불러왔죠? 5번. 자,
2급 5번 JPG는 필터의 페인트 덥스, 그러니까 페인트 덥스라고 되어 있고요. 레이어 마스크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5번 이미지가 뭔지 일단 보겠습니다. 5번 이미지를 눌러보니까 이렇게 그 바닷속 안에 사람이 있는 모습이네요. 참고 이미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레이어 마스크라는 명령이 들어간 이미지는 항상 전체 가져옵니다. 꼭은 아니지만 대부분 한 90% 이상이 전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올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가 있을 땐 전체 이미지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여기도 사람과 바다 이미지가 같이 보이는 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전체 선택할 땐 컨트롤 A, 그쵸? 자, 그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여기로 와겠죠? 자, 작업 이미지로 와서 컨트롤 V를 붙여 넣겠습니다. 자, 참고 이미지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크기를 좀 줄일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이 작업 이미지와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미지를 보시고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좀 더 있긴 하네요. 그쵸? 자, 근데 지금 사람이 이쪽을 보고 있죠? 얘는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를 뒤집을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맞나요? 그쵸? 자, 굳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자, 그래도 조금 더 크다, 좀 작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이렇게 전체 이미지가 아니라 이렇게 좀 줄여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맞춰 놓을게요. 그렇죠? 이미지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참고 이미지하고 실제 작업할 때 이미지가 조금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어요. 레이어 마스크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자, 지금 요겁니다. 지금 여기를 경계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 대각선을 경계로 이쪽은 원래 이미지, 바닷속 이미지고 이쪽은 뒤에 보이는 요 배경 이미지거든요. 이쪽에. 그쵸? 자, 근데 실제로 보면 한 여기까지도 배경이 보이는 거 보니까 실제로 한 요 정도까지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사이즈가 좀 안 맞는데 요거는 아마 조금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뒤에가 잘린다? 이렇게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쵸? 딱 붙인다라고 보면 요 정도까지. 그쵸? 요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까지 일단 맞춰 놓겠습니다. 꼭 정확하다라고 보다는 좀 얼추 비슷하게 라고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2번부터는 안 나오지만 3번, 4번에는 필수 명령인데 이게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레이어 마스크라는 건 여기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사각형의 흰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자, 얘를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Added Layer Mask라고 나옵니다. 얘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의 하나의 마스크처럼 하나가 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씌워진 상태에서 그라디언트를 누를 겁니다. 그라디언트 누를 거고요. 자, 레이어 마스크의 그라디언트. 자, 여기서 참고를 하나 더 드리면 레이어 마스크의 그라디언트는 무조건 블랙 화이트입니다. 블랙 화이트. 그쵸? 블랙 화이트. 요거를 좀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블랙 화이트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근데 아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리버스 이렇게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자, 검은색이 있고, 그 다음에 흰색이 있는 거예요. 자, 검은색이 레이어 마스크에서는 검정색이 투명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당길 거예요. 그럼 이쪽에 이렇게 투명하게 바뀐 게 보이시죠? 추가적으로 더 당겨도 됩니다. 이쪽에서 당겨볼까요? 이쪽에서 당기면 이쪽에서는 끝까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이미지가 보이죠.
그쵸? 자, 여기서 심각한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마우스의 포인트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쪽 경계와 이쪽 경계를 봤을 때 이쪽이 검은색이고요. 검은색이고 여기가 흰색이거든요. 흰색이라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당기를 쓰니까 이쪽은 완전히 검은색, 완전히 투명으로 되는 거고요. 검정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과정이니까 불투명하게 뿌옇게 처리되는 거고, 흰색은 이미지가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기준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눌렀고요. 검정과 흰색이에요. 자, 제가 여기서 이쪽에서 클릭해서 이렇게 당기면 여기서 이 밑으로는 검정색이니까 완전히 투명.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뀌는 과정. 여기서 또 이 뒤로는 완전 투명이 아니라 완전히 보여주는 이미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 당겨 두시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보입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몇 번 당겨도 상관없어요. 더 당겨도 되고, 당기는 게 길면 길수록 뿌옇게 처리되는 게 더 커지고요. 당기는 게 짧을수록 경계는 뚜렷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많이 당길 필요가 있죠. 좀 이렇게 봤을 때 좀 여유롭게 당겨 주시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안 보이는 입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당겨 주시면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어 마스크 부분을 했어요. 그렇죠? 자, 2번, 3번이네요. 3번. 2급 6번 JPG는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버스라고 되어 있네요. 경사와 엠버스 6번 이미지 일단 뭔지 볼게요. 자, 6번 이미지 여기 보니까 여기 돌고래는 돌고래 아니라 바다 표범. 그렇죠? 자, 물개죠. 물개 이미지. 자, 요겁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만 선택해서 가져올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자석 올감이라기보다는 빠른 선택 도구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탭에 보시면 퀵 셀렉션이라는 툴이 있습니다. 퀵 셀렉션 툴.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눈에 잘 보이시죠? 그렇죠? 동그라미와 그다음에 안에 십자가 마크. 네, 이 안에 십자가 마크가 당연히 원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다, 더하기를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Alt를 누르고 있으면 지금 잡혀 있는 게 없어서 생각이 나는데요. 자, 우선은 자, 눌러서 이렇게 당기면 쭉 잡혀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듯이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오버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 Alt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됐나요? 다시 컨트롤 D에 눌러보고요. 다시 이렇게 눌러서 당기면 쭉 당겨지는 게 보이시죠? 조금 더 이렇게 추가로 잡으시고 살짝 클릭 하셔도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오버가 되면 Alt키 눌러서 반대로 빼주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자, 복사해서 컨트롤 C 눌러서 일로 작업 공간으로 와서 컨트롤 V. 자, 이렇게 붙여지니까 들어가나요? 자, 이동 툴 눌러서 움직여 보이겠죠? 자,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자, 컨트롤 T 눌러서 자, 뒤집어야겠죠? 일단 뒤집어 주고요. 크기 조절을 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을 보겠습니다. 대략 한 요 정도까지 오면 되겠네요. 끝에까지 이렇게 볼까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엔터 치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효과가 있었냐면 경사와 엠버스,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추가된 레이어 지금 물개죠? 물개가 추가됐고요. 자, 여기서 더블 클릭, 자, 따다 누르면 레이어 스타일이 뜨겠죠. 자, 그리고 뭐라 되어 있냐면 경사와 엠버스, 베벨 앤 엠버스 클릭 누르면 이렇게 입체처럼 보이는 효과가 활성이 됩니다. 자, 오케이. 자, 됐어요. 그쵸? 자, 2번도 끝났고요. 자, 세 번째. 자, 2급의 7번 JPG는 레이어 스타일의 그림자 효과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7번 이미지가 뭔지 볼까요? 7번 이미지가 눌러보니까 요 돌고래네요. 이번에는 요 돌고래네요. 그쵸? 자, 얘도 좀 확대 좀 시킨 다음에 Alt 키 눌러서 휠을 돌리고, 자, 빠른 선택도 똑같이 빠른 선택도 눌러서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클릭 하셔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잡았고요. 오버된 부분은 Alt 키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쵸? 아마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잡기는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Alt 키 눌러서 일단 빼주시고, 그쵸? 다시 추가해서 이렇게 살짝 눌러도 됩니다. 편집하는 방법이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여기도 됐고요. 그쵸? 자,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Ctrl C 똑같이 눌러서 작업 공간으로 와서, 자, Ctrl V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동 툴 눌러서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해야겠죠. 자, Ctrl T 눌러서 크기 조절 좀 해주시고, 회전 눌러서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조금 더 길어 보이긴 하네요. 이미지가.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쵸? 자, 엔터. 자, 이렇게 했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 뭐라고 했냐면 그림자 효과라고 했어요. 그쵸? 그림자 효과. 자, 그림자가 자, 어디 들어가는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림자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 그림자가 있네요. 이렇게요. 그쵸? 자, 레이어 스타일. 자, 여기 들어갔던 이 돌고래 이미지. 자, 레이어 스타일에서 따다. 자, 창이 뜨면 그림자 효과. 자,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간 게 보입니다. 자, 동일하게 OK.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7번이 끝났으니까 자, 이제 8번 이미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이미지는 레이어 스타일은 인너 섀도우라고 되어 있네요. 내부 그림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8번 이미지가 뭔지 보겠습니다. 얘 동그란 공이네요. 자, 동그란 동 같은 경우에는 공 모양으로 타원형으로 일단 잡을게요. 그냥 적당히. 자, 어떻게 잡는 거냐면 원을 때는요. 자, 여기 중심 쪽에다가 커서 대시고요. 중심의 위치 쪽에다 커서 대시고 당길 거예요. 당기면 이렇게 당겨지거든요. 그때 Alt 키를 누르세요. 그럼 동그랗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선택들 상태에서 이동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Alt 키 눌러서 이렇게 당길 때 중심에 놓고 당기고 Alt 키 눌러서 중심 잡으시고요. 적당히 크게 잡았으면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 Ctrl C 동일하게 하고, 자, 일로 와서 Ctrl V. 자,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갔겠죠? 자, 글씨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동 버튼 눌러서, 자, Ctrl T 눌러서 크기 조절 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두면 되네요. 자, 엔터.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쵸? 자, 뭐 크게 내용 없죠. 그쵸? 자, 간단합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선택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에 있었던, 7번에 있었던 이 돌고래 이미지에서 다시 한번 선택하는 방법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택 해제하시고요. 자, 빠른 선택 도구는요, 퀵 셀렉션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크죠? 크면 이렇게 잡을 때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오버되는 환경이 더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이 동그라미의 사이즈가 작으면 좋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럴 때는 엔터키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가로 있죠. 대가로 열고 닫고, 대가로 열면 작아지고 닫으면 커지고, 그쵸? 엔터키 위에 있는 가로 키보드입니다.
가로 키를 닫거나 열거나 하면 크기가 조절이 돼요. 혹시 이렇게 안 보일 때 캡스락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캡스락을 확인하시고 작게 가거나 크게 가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작게 하시고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작은 부분을 잡는 거니까 좀 더 선택할 때 좀 더 용이하겠죠. 자, 그럼 여기 아까 뺄 때 아예 작게 좀 작게 가시고 Alt키 눌러서 빼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쵸? 자,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크기 조절. 엔터키, 오른쪽 키보드에 있는 엔터키에서 위에 있는 열기와 닫기. 가로죠. 대가로죠. 대가로를 눌러줌으로 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컨트롤 V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자, 지난 시간에 자석 올가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석 올가미를 좀 더 추가로 설명해 드리고 이번 시간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 올가미로 해도 돼요. 자석 올가미로 이렇게 선택해도 되죠. 네,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빠른 선택 도구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적으로 좀 더 오래 걸립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 자, 좀 확대 좀 시키고요. 자, 이렇게 찍다가 정말 마우스를 잘못 조작해서 이렇게 오버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오버될 경우에는 점이 찍히면 취소가 안 돼요. 그쵸? 이럴 때는 키보드 이 점 찍힌 위치, 이렇게 점 찍힌 위치에서 이렇게 뒤로 가서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럴 때는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한 번 클릭에 한 번씩 취소가 됩니다. 그쵸? 다시 갔다가도 내가 정말 손이 떨려서 또는 잘못해서 이렇게 오버가 됐을 때는 백스페이스로 전 단계를 취소할 수 있다. 그쵸? 자, 요 기능을 좀 더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교시는 일단 이렇게 이번 교시는 이렇게 이미지 작업하는 걸 마치고요. 다음에 이어서 나머지 문제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